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는 오늘 현대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현대차 관련돼 가지고 지금 왠지는 모르겠는데 조금은 지금 뭐 차트가 뭐 나쁘지 않습니다. 흐름도 나쁘지 않고 뭐 이렇게 최근에 이렇게 뭐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근데 현대차 관련돼 가지고 모르겠어요. 여의도 형들이 현대차를 너무 좋아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요건데, 이게 뭐냐면은 많은 그 여의도에 진짜 사이즈 있는 그 어르신들을 많이 좀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뵙게 됐는데, 그분들이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정말 좋게 생각해요. 자동차 업종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오늘도 제가 그 아프리카 TV에 갔었는데 거기 이제 다른 이제 운영자분들이 자동차 쪽에 물어보시더라고요. 현대차가 계속 뭔가 뭐 주가도 잘 버티고, 현대차가 요새 뭐 차도 잘 판다 그러고, 막 제네시스 잘 나온다 그러고, 막 유럽에서 판매를 잘한다, 미국에서 판매를 잘한다, 전기차가 너무 좋다, 이런 얘기하니까 자동차 업종에 대해 가지고 아이 투자하면 안 되냐, 현대차 안 그래도 고점 대비를 많이 떨어졌는데 월봉 보시면은 많이 떨어졌지. 지금 30만원 갔던 친구가 그러면 10만원이 빠졌으니까 30%가 빠졌거든. 이게 사도 되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마이오닉 6도 그렇죠. 그런데 보시면은 이거를 제가 현대차 안티는 아니지만 현대차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은, 현대차가 지금 전기차 판매량으로 놓고 보시면은 얘는 지금 2위예요. 잘하고 있지. 한국이 전기차 인프라 너무 좋아. 제조 인프라도 좋고요.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좁은 대신에 한번 투자하면 확 투자하기 때문에 전기차 충전소 겁나 많지. 어떻게 보면은 중국 다음으로 많다라고도 볼 수 있죠. 뭐 유럽만큼 많다라고도 볼 수 있고, 이런 인프라가 뭐 마트마다 아파트마다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기차도 판매가 잘 되고 있고, 미국에서 판매 잘하고 있고, 유럽에서 판매 잘하고 있고, 이 관점에서 일본 땄다, 일본 제꼈다, 이런 얘기는 나오고 있는 것도 분명해요. 그런데 아주 걱정이 되는 포인트가 뭐냐 그러면은, 지금 그래서 현대차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던 것, 여전히 지금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배구조고요. ESG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여전히 노조입니다. 요 두 가지가 해결되기 전에는 투자할 때 몰빵 때리는 건 되게 위험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그러면은, 지배구조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현대차와 기아, 그리고는 현대제철, 그리고 현대모비스 순환출자 구조가 있고, 현대글로비스를 통한 대주주의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정의선 회장의 직접적인 지배가 조금 지배력 약한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여기 주가를 띄우고 여기 주가를 움직여서 이걸로 어떻게 트레이드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만들 거다, 이런 얘기가 뇌피셜로 정말 오랫동안 돌았는데, 근데 이게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이런 썰로 예전에는 한번 뭐 급등도 나왔었는데 지금 그런 움직임도 안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뭐 그런 뭐 사전 작업이라고 봐야 되나? 그런 것에서 현대차와 기아의 배당은 올라갔지만 현대모비스의 배당은 고정됐다, 뭐 그런 부분이 있긴 있어요. 현대모비스의 주가를 눌러가지고 현대모비스가 이렇게 떨어지면은 그거 가지고 뭔가 이렇게 뭐 교환을 해가지고 대주주 올라갈 것이고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하는데, 그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장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그냥 개인 투자자들이 계산만 해내는 거고, 실제로 현대차 내부에서, 현대차 그룹에서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배구조, ESG 문제가 분명히 해결이 돼야 되고, 지금 노조 같은 경우에는 기성 노조원들 지금 계속 감소하고 있다 실제로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막 이렇게 많은 자동차를 만들고 소나타 만들고 막 이럴 때, 그때 보시면 언제냐? 2000년대 초반이거든요. 그때 30대 시대 분들이 지금 어떻게 되냐? 3, 4년만 지나면은 정년 퇴임 55세가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조 같은 경우에는 이거 몇 년만 버티면은 이제 정년 퇴임을 하시는, 그러니까 IMF 시절에 이렇게 현대차를 만들던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노조가 많이 만들어졌으니까 1기 노조분들이 나간다라는 이야기는 하고는 있어요. 근데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부분은, 여전히 노조라고 하는 이런 그 시스템은 살아있고요. 노조가 가장 문제점이 되는 부분이 뭐냐 그러면은, 현대차의 약간 경영에 관여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높아요. 무슨 소리냐? 현대차가 공장을 짓겠다라고 하면은 노조랑 협의해야 되죠. 현대차가 어디 뭐 라인을 변경한다 그러면은 노조랑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현대차가 R&D 센터에 뭐 특수한 연구원을 모셔온다라고 하면은 그런 것도 노조랑 협의를 해야 돼요. 임원이 아닌 이상에는. 근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노조가 기업의 경영에 관여한다? 이거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거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기업이 정말로 그 시시각각 변하는 것에 대응하기에 한 템포, 두 템포, 세 템포 늦어지면은 이 기업이 결국에는 성공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이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저는 아직까지도 현대차는 투자하기에는, 장기 투자, 묻지마 투자하기에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특히 노조 관련돼가지고 이번에 임단협 우리 데이터 임단협 해가지고 뉴스 보시면은 거기에 어떤 문구가 끼어있냐 그러면은, 실제로 이 문구가 껴있습니다. R&D 관련돼가지고 여기에 어떻게 보면은 그 급여 체계를 개편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원래 현대차는 누가 최고였어요? 조립을 하는,
말 그대로 생산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최고였거든요. 아니 예전에는 R&D 필요 없었어. 그냥 뭐 일본차 대충 뜯어보고 독일차 대충 뜯어보고 뭐 따라 만들면 됐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이건 우리가 패스트 팔로우, 말 그대로 기존에 있던 기업들을 카피해서 빨리 올라가고 싶을 때는 생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빨리빨리 효율적으로 만드는 게 전부였는데, 문제는 지금은 다른 데를 리딩해야 되잖아. 전기차라고 하는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이런 걸 리딩해야 되다 보니까 R&D가 더 중요해졌거든요. 근데 R&D는 높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인 행동이거든요. 그럼 여기에서는 R&D 하는 사람이 생산보다 당연히 직급이 낮았죠. R&D를 뭐 한다고 해? 카피하면 되는데. 근데 이제는 R&D가 더 올라가야지. 근데 지금의 연봉 체계상 생산과 R&D가 연봉이 같습니다. 이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현대차의 연구 조직이 되게 획일화되어 있고 연구 조직이 비효율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여기 있는 거거든. 연구 개발하는 사람들, 자율주행을 개발해야 되는 사람들이 지금 아니 다른 데서 훨씬 더 돈 많이 준다 그러는데 미래기술이라고 현대차를 뭐 한다고 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R&D 임금에 대해 가지고 다른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공감대를 지금 만들었다라는 거지. 늦었어 솔직히. 지금 현대차가 수소하니 전기하니 자율주행하니 UAM하니 R&D 한다고 발표한 게 얼마나 많은데 되겠냐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현대차의 리스크였고, 이게 조금씩 변화는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변화는 관찰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 변화가 관찰되는 과정에서 그럼 오히려 지금 폭스바겐이라든지 아니면 포드라든지 이런 기업들, 다른 자동차 회사들이 지금 누구를 따라하냐를 놓고 보시면은 실제로 테슬라를 따라해요. 테슬라의 무엇을? 메가팩토리를 따라하지. 우리가 메가팩토리, 기가팩토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 기가팩토리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 있느냐? 테슬라 기가팩토리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은 얘네들이 실제로 하나의 판때기로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어져 있고요. 공장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안에서부터 다 자율로 돌아가고요. 노동자는 최소한으로 만들고 이동 동선 최소한으로 만들고 한 공장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내겠다라고 하는 게 기가팩토리의 계획이죠.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가장 큰, 어떻게 보면은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거잖아. 테슬라 기가프레스. 이거 무슨 소리냐 그러면은 사람이 뭔가를 뭐 조립하고 뭐 하고 이런 거 없어요. 뭐야? 빠르게 돈 때려 부어가지고 이런 거 가지고 장비 만들어가지고 푸식 빠르게 조립한다. 지금의 기존의 어떻게 보면 조립 공정을 싹 다 갈아엎어서 혁신을 만들어낸 게 테슬라거든요. 근데 여기에 현대차가 올라탈 수 있냐? 시간이 걸릴걸요? 이미 폭스바겐이 이걸 따라하겠다라고 했고요. 다른 자동차 회사들도 이걸 따라가지고 공장을 새로 짓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는 와중에 현대차는 공장 하나 짓는 것도 지금 다른 노조랑 협의를 해서 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현대차의 여전한 리스크입니다. 변화가 감지되고 있고 이것을 노조도 알고 있을 거기 때문에 바뀌긴 하겠지만, 지금 국내에 공장을 새로 증설한다라는 게 몇십 년 만에 들렸다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노조가 강성인 게 맞긴 해요. 그리고 현대차가 이걸 몰랐냐? 이미 현대차가 2020년부터 해외에 스마트 팩토리를 짓겠다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다가 노조한테 이게 협상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싱가포르에 가서 지었어요. 지금 짓고 있어요. 싱가포르. 여기다가 짓고 있는데 싱가포르 현대차 공장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냐 그러면은 보시면 이걸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혁신센터 기공식. 이게 기가팩토리로 보이진 않거든요. 말 그대로 공장 자동화를 테스트하는 정도 수준의 공장을 짓고 있다라는 겁니다. 5G를 설치를 해서 우리가 스마트 팩토리라고 부르는 그 부분을 어디서? 한국도 아니고 싱가포르에서 테스트를 합니다.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싱가포르 혁신단지 내에다가 이런 거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 지금 보시면은 스마트 팩토리를 언제? 2022년 11월 완공 예정이고, 지금 보시면은 44,000제곱미터입니다. 이거 기가 팩토리 아니에요. 되게 작은 팩토리입니다. 그러면서 뭐 하냐? 여기를 연구와 실증하는 센터로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다른 기업들은 이거 관련돼가지고 공장 짓겠다라고 실제로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데, 현대차는 뭐 하냐? 주문 들어오면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제작이 다닥다닥 자동으로 돌아가는, 인력을 최소화하는 그런 공장을 이제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제조 플랫폼이 검증이 되면은 실제 현대차와 기아차의 공장에다가 도입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계획을 발표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시간이 좀 걸려요 이런 게. R&D 센터지 그치? 이게 지금 생산 공장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다른, 어떻게 보면은 다른 자동차 회사랑 경쟁했을 때 지지는 않는데 이거 도입하는데 또 노조랑 몸살이 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대차가 과연 정말로 따라갈 수 있냐에 대해 가지고 투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한 번 더 고민하셔야 돼요. 다른 회사들이 이렇게 메가팩토리니 기가팩토리니 다들 이런 걸 갖고 와가지고 야 우리는 이런 걸 하고 있고 지금 이런 계획을 하고 테슬라 너무 좋아요 뭐 이렇게 표현하는 다른 자동차 업체 사장님들도 계시는데, 과연 현대차가 여기에 준비를 잘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진짜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 자동차 업종은 글로벌 경쟁이에요. 글로벌에서 무한 경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시면은 또 늦어. 우리나라 내에서도 강성 노조라고 하지만 글로벌에서도 현대차는 강성 노조가 맞습니다. 그런 걸 조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 관점에서 현대차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사도 되냐? 사도 돼요. 근데 위로 업사이드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누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도 현대차 뭐 전기차 많이 만들고 뭐 그러면은 뭐 나중에 자율주행도 지금 테스트하던데 좋은 거 아니냐? 현대차가 자율주행을 지금 누구랑 테스트하고 있냐 그러면은 본인들도 하고 있지만 앱티브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모터그룹 앱티브 있죠? 현대자동차그룹 앱티브 와 자율주행 합작법인 설립을 했다. 이런 얘기가 이게 언제적 얘기냐? 2020년인가 2021년인데 2020년 3월이죠.
2년 됐어요. 무슨 소리냐 그러면은 앱티브라고 하는 여기를 지금 그 미국에 있는 자동차 부품 회사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이렇게 자율주행을 하는 친구들인데 BMW랑도 이렇게 했었고요. 지금 현대차랑 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술을 아마 갖다 쓸 것 같아요. 실제로 앱티브가 자율주행 기술 순위를 보시면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 뭐 2019년 자료긴 한데 자율주행이 있어가지고 얘네들은 확실히 뭐 데이터가 많은 건 아니지만 테슬라처럼 그래도 이게 자율주행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관점에서 현대가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문제는 이 상황에서 노조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그리고는 그 과정에서 다른 업체들이랑 경쟁을 했을 때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냐. 우리가 일본 자동차 업계 한번 봐도 바로 그렇습니다. 왜? 일본 자동차 업계가 전기차 얘기 나왔을 때 아니야 우리 하이브리드 할 거야 라고 2년 얘기했다가 지금 골로 갔잖아. 진짜 2년 얘기했다가 골로 갔다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현대차 그룹을 조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기아가 다목적 전기차량 양산 공장을 짓는다고 했다. 애플카밖에 없다라고 하셨는데 앞으로 전기차 업계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지금 현대차가 못하는 게 이거거든. 방금도 제가 자율주행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율주행은 뭡니까? 소프트웨어입니다. 무슨 소리야? 앞에 카메라 좀 있고 여기다가 뭐 라이다 있으면 좋고 거기다 여기 인터넷 되면 좋고 요 정도만 있으면은 우리가 기본적인 조향장치는 자동차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서 들어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거를 분석해가지고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는 그 소프트웨어가 자율주행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넣어봅시다. 스마트폰에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같은 게 뭐예요? 이 OS죠. 계속 말씀드리는 게 우리는 여기에 진짜 목숨을 걸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 그리고 여기를 먹는 애가 최강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테슬라가 애플을 이길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이거 보고 하는 거거든요. 뭐냐 그러면은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프트웨어입니다. 자동차가 무엇이든 간에 이런 기능만 있으면 거기다가 소프트웨어 탑재만 하면 돼. OS랑 같은 거죠. 어떤 거 안드로이드, 어떤 거 애플의 iOS. 우리는 이거를 개발을 못했죠. 물론 삼성이 바다 OS라는 걸 개발을 했지만 실패했죠. 근데 이 관점에서 과연 앱티브가 지금 만들고 있는 것도 결국에는 자율주행일 거고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겠죠. 데이터를 처리해가지고 자동차가 이렇게 움직이면 된다라고 하는 이러면 안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서 현대차가 전기차를 잘 만들어. 그치? 제조를 잘해요. 아이폰을 잘 만드는 애가 누굽니까? 폭스콘이라고. 폭스콘이 성장주냐? 아니지. 폭스콘은 배당주지. 그러니까 자동차 현대차도 지금 살만하다. 왜? 배당 보고 실적 보면은. 대신에 얘가 10배를 가려면은 자율주행 성공해야 돼요. 자율주행에 성공을 해야 10배를 갑니다. 성공 못하면 10배 못 가요. 그 부분을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기아도 마찬가지예요. 차 잘 만들면 좋지, 디자인 잘 뽑으면 좋아. 거기다가 뭐 파운드리 메키로 우리가 원하는 디자인, 나는 테이버 차 10대 한정판으로 딱 만들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뭐 만들어주세요 하면 설계대로 딱딱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공장을 지었어. 근데 그게 다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현대차랑 기아가 과연 성장할 수 있을지, 글로벌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는 꼭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대차가 무슨 10배냐, 적당히 먹고 던져. 진짜 적당히 먹고 던지는 종목이에요. 오르면 팔고 떨어지면 사고, 오르면 팔고 떨어지면 사고. 그게 다예요. 자, 그리고 난 뒤에 지금 중국 자율주행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중국 기업들의 자율주행이 이건 많은 분들이 모르시더라고. 이거 누구 거 갖다 쓰냐? 여기 거 씁니다. 여기 거 써요. 엔비디아 거. 엔비디아가 작년에 떡상왔던 이유도 그 중에 하나가 이거야. 중국 자율주행 BYD도 그렇고 지금 BYD랑 그 다음에는 니오, 샤오펑 전부 다 엔비디아 자율주행 시스템을 갖다 쓰고 있습니다. 기술의 미국이라고 하는 게 이런 데 있는 거야. 테슬라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그렇고. 왜냐면 데이터를 처리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중국 자율주행을 보시더라도 엔비디아고요. 미국 자율주행을 보시더라도 테슬라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놓고 보시면은 지금 자율주행이 있어가지고 이게 진짜 현대차, 기아, 폭스바겐 이런 걸 볼 거냐 아니면 테슬라, 엔비디아 이런 걸 볼 거냐는 구분을 많이 해보셨으면 구분을 좀 하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그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주주환원이 개똥이거든요. 현대차, 기아차는 그래도 주주환원이 좋아. 배당이 2% 3% 나와. 이러면은 스윙 투자라도 하죠. 그런데 LG는 그것도 안 나오잖아요. LG전자를 제가 싫어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 공부를 많이 해보시면서 접근하셨으면 좋겠다. 현대차 묻지마로 뭐 테슬라처럼 힘들어요. 그거를 보셨으면 좋겠고, 그럼 반대로 생각할 때 이거 놓고 보면은 우리는 탈중국을 하더라도 미국이랑 손을 잡고 끝까지 버텨야 된다. 왜? 자율주행이 테슬라랑 엔비디아만 하는 기술이라 그러면은 우리는 자율주행 테슬라랑 엔비디아랑 손잡고 가야지. 그죠? 네. 네. 그런 게 있다라고 보셨으면 좋겠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지금은 차는 잘 파니까 아직까지는 매수매도 할 만해요. 근데 자율주행이 정말로 테슬라가 성공을 했다, 엔비디아가 성공을 했다, 근데 자율주행이 한참 밀린다 그러면은 진짜 얘들 블랙베리처럼 혹은 우리 지금 폭스콘처럼 진짜 배당주로만 봐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고민하면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항상 어떻게 보면은 그 어머님들 만났을 때, 아버님들 만났을 때, 삼촌 이모들 계좌 보면은 항상 껴있는 게 현대 모비스 아니면은 현대 위아야. 현대 위아 왜 샀어요 그러면은 이거 현대 자율주행하면 현대 위아가 올라간다던데 그러고 들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항상 모비스도 마찬가지, 현대차도 마찬가지, 돈을 뭐 이렇게 뭐 익절을 못 한다는 건 아닌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제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적어도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을 하면서 현대차의 미래에 대해서 혹은 현대차 주식 매수 매도에 있어가지고 참고 자료를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현대차가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면은 20세기에 상당히 선진국으로 끌어올린 장본인이긴 해요. 왜냐하면은 삼성이 지금의 지위에 올라있기 전에 원래 1970년대 80년대는 현대차가 지금의 지위였지. 현대라고 하는 곳이 건설하고 뭐 자동차 만들고 전부 다 했으니까. 근데 지금 현대차는 계속 글로벌 1등을 향해서 달려왔고 글로벌 수준급까지 올라온 상황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지금 글로벌 탑5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게 그쵸, 90년대 정주영 회장님 살아계실 때까지는 압승이 맞는데 우리 왕 회장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왕자의 난 일어나고 그럼 현대그룹이 폭발했지. 찢어지고 난 뒤부터는 삼성에 많이 밀렸습니다. 삼성은 반도체에 갔고 현대는 반도체를 못 지켰지. 왜? 현대전자, 현대하이닉스 인수했잖아. 근데 그거 터졌잖아. 하이닉스가 현대 거예요? 하이닉스가? 물론 LG 거긴 한데 LG랑 현대가 합치면서 하이닉스 됐잖아. 근데 그거 못 지키고 지금 현대는 넘어간 거란 말이죠. 어떻게 보면 현대가 지금 여기서 혁신을 못 보여주면은 현대는 또 뒤로 또 밀릴 수 있어요. 어디? LG한테. LG는 지금 2차전지 전장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니면 SK한테는 밀렸나? SK는 반도체, 2차전지 투자 많이 하고 있는데 현대차는 여전히 자동차만 하고 있잖아. 물론 뭐 건설이나 뭐 제철 이런 거 있지만 다 자동차 관련된 친구들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현대차 그룹의 미래에 대해서도 현대차를 옛날의 영광, 과거의 영광,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면은 이 GDP를 끌어올리고 대한민국을 뭐 GDP $10,000 시대로 만들어줬던 그런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지 말고 앞으로도 이제 대한민국을 혁신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LG가 전장에 목숨 거는 이유, SK가 뭐 2차 전지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반도체에 목숨 거는 이유, 삼성이 반도체나 바이오에 목숨 거는 이유, 미래를 위해서거든. 현대차는 그럼 미래를 위해서 자율주행에 목숨 걸어야지. 거기서 성공할 수 있을지는 정말 우리가 큰 고민을 해봐야 된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대차 그룹 미래가 있나?